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65세 김순희입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한 지 벌써 석 달이 됐네요. 며느리 지수는 글쎄요, 좋은 애라고는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결혼하면 며느리가 먼저 시댁에 와서 인사도 드리고 안부도 묻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수는 달라요. 결혼 후 한 번도 먼저 찾아온 적이 없어요. 전화도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못 참고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신혼집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잘 지내는지도 보고 싶어서 말이에요. 토요일 오후에 과일이랑 반찬 좀 들고 갔는데 인터폰을 눌렀더니 어머니 목소리 같은데. 지수야, 우리 엄마시네. 민수가 당황하는 목소리로 지수에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지수가 첫마디로 한 말입니다. 반갑다는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애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미리 말해야 해? 그게 아니라 저희가 외출 계획이 있었거든요. 지수의 표정이 영 별로더라고요. 마치 불청객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잠깐만 이따 갈게. 과일이랑 반찬 좀 가져왔어. 어머니,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도 일정이 있거든요. 일정이라니요? 주말에 신혼부부가 무슨 그렇게 바쁜 일정이 있다고 그러는지 집 안을 둘러보니 참 말이 안 되더라고요. 신혼집 치고는 너무 단조롭고 살림살이도 부족해 보였어요. 지수야, 김치는 있니? 김치통도 안 보이는데? 저희 김치 잘 안 먹어요. 김치를 안 먹어? 그럼 반찬은 뭘 먹고 사는 거야? 마트에서 사 먹거나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혼부부가 매일 사 먹고 배달만 시켜 먹는다니요. 그런 걸로 어떻게 건강을 챙겨? 내가 김치 좀 담가서 가져다 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뭐가 괜찮다는 건지. 우리 때는 시어머니가 뭘 해준다고 하면 고맙다고 했는데 요즘 애들은 정말 다르네요. 1시간도 안 되어서 나오게 되었어요. 지수가 계속 시계를 보면서 약속 시간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갈게. 다음에 또 올 테니까 맛있는 것도 해서 가져올게. 어머니, 정말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세요. 또 그 말이에요. 가족끼리 만나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한 일인가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하소연했어요. 여보, 요즘 며느리들이 다 저래? 시어머니 오는 것도 미리 연락하라고 하고. 글쎄다, 요즘 애들이 그런가 보지.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 시어머니가 언제 오시든 반갑게 맞이했는데. 시대가 다르니까. 시대가 다르면 예의까지 없어져야 하는 건가요? 다음 주에 민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놀러 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우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지수가 좀 예민해서요. 예민하긴 뭐가 예민해? 시어머니 보는 게 그렇게 싫은가?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미리 연락하고 오는 게. 다들 그렇게 한다고? 네, 지수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가 보네요. 가족 사이에도 약속을 잡고 일정을 맞추고.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오시면 무조건 반갑게 맞이하고 차라도 한 잔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서운합니다.
며느리 얼굴 한번 보려는 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지난번 일이 있고 일주일 후 저는 정말 정성을 들여 김치를 담갔습니다. 지수가 김치를 안 먹는다고 하더라도 신혼부부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몸에도 안 좋고 밥맛도 없고 말이에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담갔어요. 우리 집 김치는 동네에서도 맛있기로 소문났거든요. 여보, 이번엔 미리 연락하고 가야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김치 담가서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으니? 어머니 고맙긴 한데 저희 정말 김치 잘 안 먹어요. 안 먹어도 냉장고에 넣어둬. 나중에라도 먹게 될 거야. 그럼 일요일 오후에 오세요. 일요일에 김치 한 포기 정도 되는 양을 예쁜 통에 담아서 갔어요. 정말 예쁘게 빨갛게 익었더라고요. 지수야, 엄마가 김치 담가서 왔어. 아, 네. 고맙습니다. 지수의 대답이 영 시큰둥하더라고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마지못해 하는 소리 같았어요. 맛 좀 봐. 이번에는 정말 잘 됐어. 김치를 조금 덜어서 접시에 담아주니까 지수가 한 젓가락 먹어보더라고요. 어떠니? 맛있지? 네, 맛있는데요. 저희는 김치 잘 안 먹어요. 또 그 말이에요. 김치를 안 먹는다니. 왜 안 먹어? 김치가 얼마나 좋은데. 유산균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그냥 매워서요. 그리고 냄새도 좀 나고. 냄새가 난다고요? 김치 냄새를요? 지수야, 김치 없으면 밥이 넘어가니? 우리나라 사람이 김치를 안 먹으면 어떻게 해? 요즘은 안 먹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럼 뭘 먹고 사는 거야?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샐러드, 요구르트, 빵, 우유. 이런 것들만 가득하고 제대로 된 반찬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로 어떻게 건강을 챙겨? 라면에 소주가 건강식이냐? 어머님, 저희 나름대로 건강하게 먹고 있어요. 나름대로요? 빵하고 샐러드가 나름대로라고요? 민수야, 너도 이런 식으로 먹고 있는 거야? 네, 어머니. 요즘은 이런 게 더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김치가 얼마나 좋은 음식인데. 제가 좀 목소리를 높이니까 지수가 불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님, 김치가 좋은 건 알지만 저희는 정말 안 먹어요. 억지로 먹을 수도 없고요. 억지로 먹을 수도 없다고요? 시어머니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둬. 어머님, 냉장고가 작아서. 그리고 저희 정말 안 먹을 것 같아요. 결국 김치를 다시 가지고 나와야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이웃집 박 여사에게 하소연했어요. 순이야,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우리 며느리도 김치 안 먹어. 정말요? 김치를 안 먹는다고요? 응, 매운 거 못 먹는다고 해. 대신 양상추 같은 거만 먹어. 그럼 밥은 어떻게 먹어요? 그냥 반찬 없이 먹거나 아니면 빵 먹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며칠 후에 시장에서 김 여사를 만났어요. 여사님, 며느리가 김치 안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 순이 씨 며느리도 그래요. 우리 며느리도 똑같아요.
김치 냄새 난다고 해서 따로 먹어요. 따로요? 응, 며느리는 샐러드 먹고 아들은 김치 먹고. 한 집에서 따로 먹는다고요? 그럼 김치찌개는 어떻게 해요? 못해요. 며느리가 싫어하니까. 대신 스파게티 같은 거 해 먹는데 스파게티로 김치찌개를 대신한다고요? 동네 아줌마들과 이야기해보니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한국 음식을 안 먹어. 맞아, 햄버거, 피자 이런 거만 먹어. 김치 담그는 법도 안 배우려고 해. 우리 며느리는 김치 담그는 소리만 들어도 싫어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김치가 우리나라 음식의 기본인데 그것도 안 먹는다니.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김치도 안 먹는 며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해? 글쎄다, 시대가 변했나 보지. 시대가 변해도 김치는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젊은 애들 입맛이 다르니까. 입맛이 다르면 우리나라 전통까지 버려야 하는 건가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치 사건 이후 한 달쯤 지나서 민수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밥솥 하나 사다 줄 수 있으세요? 밥솥? 왜 갑자기? 저희 집에 밥솥이 없어요. 없다고? 그럼 밥은 어떻게 해 먹었어? 지수가 전기밥솥 대신 냄비로 해 먹자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밥솥이 없는 집이라니. 정말 말이 안 되죠. 알겠다. 엄마가 좋은 걸로 하나 사줄게. 다음 날 백화점에 가서 제일 좋은 밥솥을 샀어요. 압력 밥솥으로 큰 것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김치 사건 때문에 서운했던 마음도 있어서 이번에는 청소도 좀 해주려고 생각했어요. 지수야, 엄마가 왔어. 밥솥 가져왔어. 아, 네. 고맙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밥솥을 받는 것도 마지못해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집 안을 보니까 정말 가관이었어요. 설거지는 안 해놨지, 빨래는 널려있지. 신혼집이 이럴 수가 있나요? 지수야, 설거지는 안 했니? 아, 식기세척기에 넣어뒀어요. 식기세척기요? 가보니까 정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릇 몇 개 달랑 들어있고, 이런 걸로 설거지를 해? 손으로 하는 게 더 깨끗하고 빠른데. 요즘은 다들 이런 거 써요. 편하거든요. 편하긴 뭐가 편해요. 우리 때는 그릇 닦는 것도 정성이었는데. 거실을 보니까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저건 뭐야? 로봇 청소기예요. 자동으로 청소해줘요. 이런 걸로 청소가 되니? 엄마가 제대로 해줄게. 걸레를 가져와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부엌을 가보니까 더 가관이었어요. 반찬통은 하나도 없고 냉동식품만 가득해요. 지수야, 반찬은 안 만들어? 사 먹어요. 요즘은 좋은 반찬들이 많아서. 사서 먹는 반찬이 어디 집에서 만든 것만 해? 맛도 좋고 위생적이에요. 위생적이라니요? 집에서 만드는 게 제일 위생적인 거 아닌가요? 화장실 청소는 또 엉망이더라고요. 지수야, 화장실 청소 좀 해야겠다. 어머님, 일주일에 한 번씩 업체에서 와서 해줘요. 업체가 와서 청소를 해준다고? 네, 전문 청소업체요. 더 깨끗하게 해줘요. 전문 청소업체라니.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이도 다들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럼 넌 뭘 하고 사는 거야? 저는 제 일 해요.
회사 다니고. 저녁 시간이 되니까 지수가 핸드폰으로 뭔가 주문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저녁 주문해요. 30분 후에 배달 와요. 매일 배달 시켜 먹니? 요즘은 배달 음식도 좋아요. 깨끗하고 맛있어요. 집에서 밥 안 해 먹고 청소는 로봇하고 업체에서 하고 빨래는 기계가 하고. 그럼 너희는 뭘 하고 사는 거야? 저희는 저희 일하고 취미 생활하고 데이트하고. 집을 나오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요즘 젊은 부부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건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동네 아줌마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기계가 있어야 해. 맞아, 손으로 하는 건 싫어하고.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면 간섭한다고 해. 정말 답답한 세상이에요. 민수랑 지수가 결혼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아이를 늦게 낳긴 하지만 그래도 6개월이면 계획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일요일 민수네 집에 갔을 때 슬쩍 물어봤어요. 지수야, 애 낳을 생각은 있니? 순간 지수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민수도 당황하는 것 같았고요. 어머님, 그건 뭐가 그래? 결혼한 지 6개월이나 됐는데 계획은 있어야지. 어머님, 그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부부 문제라니요? 애는 혼자 낳나요? 부부 문제가 뭔 부부 문제야? 우리 집안대를 이어갈 아이 이야기인데. 어머님, 저희가 아이를 언제 가질지는 저희가 결정할 문제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더라고요. 민수야, 너는 뭐 생각이 없니? 아이 갖고 싶지 않아? 어머니, 저희도 생각은 있는데 좀 더 준비하고 싶어서요. 준비가 뭘 더 필요해? 젊을 때 낳아야 좋은 거야. 어머님, 요즘은 계획 임신을 해요. 아무 때나 낳는 게 아니라. 계획 임신이요?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이도 다들 잘 낳고 컸는데요. 계획이면 언제쯤 할 생각이니? 어머님, 그런 걸 왜 말씀드려야 해요? 지수가 정말 버릇없이 대답하더라고요. 왜 말해야 하냐고? 난 내 시어머니야. 손자, 손녀 언제 볼지 궁금한 게 당연하잖아. 그래도 그런 건 사적인 문제예요. 사적인 문제라니. 손자가 사적인 문제예요. 지수야, 시집 식구들이 다 무슨 죄야? 우리도 손자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머님, 아이는 저희가 키우는 거예요. 어머님이 키우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말이 안 되더라고요. 손자, 손녀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정해진 건 없어요. 저희가 준비되면요. 준비가 뭘 준비해? 돈? 집? 다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요. 마음의 준비라니. 결혼할 때 마음의 준비 다 한 거 아닌가요? 지수야, 너 나이가 몇이니? 28살이지? 늦으면 애 낳기 힘들어져. 어머님, 요즘은 30대에 낳는 사람도 많아요. 30대? 그럼 언제 둘째 낳을 거야? 둘째요? 저희 첫째도 안 가졌는데 벌써 둘째 이야기를 하세요. 미리 계획을 세워야지. 아이 하나로는 외로우니까. 어머님, 저희는 아이 하나만 낳을 생각이에요. 하나만? 그럼 우리 집안대는 어떻게 하고? 어머님, 요즘은 한 명만 낳는 집도 많아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이 하나만 낳겠다니. 그럼 그 하나가 딸이면 어떻게 할 거야? 아들을 낳아야 대를 잇는 거 아니야? 어머님, 요즘은 아들, 딸 구분 안 해요. 구분을 안 해?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제사도 지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제사는 딸도 할 수 있어요. 딸이 제사를 한다고요? 지수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나라 전통이 어디 갔어? 어머님, 전통도 시대에 맞게 바뀌는 거예요. 민수한테도 물어봤어요. 민수야, 너도 아들 안 가져도 되겠다는 거야? 어머니, 요즘은 정말 아들, 딸 상관없어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성씨는 누가 이어가고? 어머님, 그런 건 옛날 생각이에요. 옛날 생각이라니. 우리 집안 몇백 년 내려온 전통이 옛날 생각이라고요? 그럼 내가 언제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거야? 어머님, 그런 식으로 재촉하시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라니요? 시어머니가 손자 보고 싶다는 게 스트레스라고요? 지수야, 내가 재촉하는 게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머님, 아이 문제는 정말 저희 사생활이에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간섭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물어보는 게 간섭이라고 하네요. 그날 집에 와서 남편한테 하소연했어요. 여보, 며느리가 아이 낳는 것도 간섭하지 말라고 해. 뭐라고? 사생활이라나 뭐라나. 말끝마다 선을 그으니 기가 막혀. 요즘 애들이 다 그런가 보지. 우리 때는 시어머니가 물어보면 대답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대답도 안 해. 동네 아줌마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다들 똑같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선을 그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맞아, 뭘 물어봐도 사생활이라고 해. 우리 며느리도 애 이야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는데. 정말 답답한 세상이에요. 시어머니가 손자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아이 문제로 지수랑 갈등이 있고 난 후 한 달 정도 연락을 안 했어요. 솔직히 속이 터져서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수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뭐? 어디가 아픈데? 장염인 것 같아요.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서. 그 말 듣자마자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아픈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민수야, 엄마가 죽 끓여서 갈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해? 너는 죽도 못 끓이면서. 결국 흰죽을 끓여서 갔어요. 아픈 사람한테는 흰죽이 최고거든요. 집에 가보니 지수가 정말 초췌해져 있더라고요. 얼굴도 새하얗고. 지수야, 어디가 아파? 어머님, 배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병원에서 뭐래? 장염이래요. 약 먹고 있는데 잘 안 나아요. 그럼 죽이라도 먹어야지. 엄마가 흰죽 끓여왔어. 고맙습니다. 지수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데워서 먹여줬는데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어머님이 해주시니까 맛있어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천천히 먹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며칠 동안 계속 죽 끓여서 갖다 줬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못 챙겨주니까 결국 제가 해야 하는 거죠. 일주일쯤 지나서 지수가 좀 나아졌을 때 고백하더라고요.
어머님, 사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스트레스? 뭐 때문에? 회사 일도 힘들고. 그리고 어머님이 아이 이야기 하실 때도 부담스러웠어요. 역시 그 이야기가 나오네요. 지수야,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은 아니야. 알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회사에서도 승진 기회가 있고. 승진이 아이보다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안정되고 싶어요. 지수의 말을 들어보니 나름대로 계획이 있더라고요. 우리 때와는 다르지만 말이에요. 그럼 언제쯤? 2년 후쯤에. 그때 되면 회사에서도 자리가 잡힐 것 같아요. 2년이라.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계획은 있구나 싶었어요. 몇 개월 후 민수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갔더니 지수가 저녁을 차려놨더라고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해봤어요. 어머, 지수가 요리를? 사실 기대는 안 했는데 먹어보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맛있네. 누구한테 배웠니?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유튜브요? 요즘은 그런 데서도 요리를 배우는군요. 그래도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게 더 좋을 텐데. 네, 시간 날 때 가르쳐 주세요. 지수가 처음으로 뭔가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그 후로 가끔씩 지수가 요리를 배우러 와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 된장국 만드는 법. 처음엔 서툴렀는데 점점 늘더라고요. 어머님, 김치는 언제 담가요? 김장철에 담가야지. 11월쯤에.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엄마가 가르쳐 줄게. 요즘은 지수가 먼저 연락도 하고 안부도 물어봐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은? 저희도 잘 지내요.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솔직히 속 터질 때도 많아요. 며느리들 욕심은 많고 정은 없는 것 같고 뭔가 계산적이라는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결국 밥상 차려주는 건 시어머니 몫이더라고요. 지수가 아플 때, 민수가 바쁠 때 결국 저한테 오잖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맨날 어머님만 고생시켜서. 괜찮다. 이게 어머니 역할이야. 동네 아줌마들이랑 이야기해봐도 다들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서운해도 결국 가족이잖아. 맞아, 며느리들도 나이 들면 알 거야. 자기들이 시어머니 되면 우리 마음 알게 될 거야. 이번에 민수가 또 전화했어요. 어머니, 지수가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 확실해?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 말 듣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어머님,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지수도 이제야 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군요. 물론이지. 엄마가 다 챙겨줄게. 며느리들이 아무리 까칠해도 결국 부모 등 돌리면 제일 허전한 게 누군지 나이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이게 어머니 자리니까요.